서울 강남에서 작은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도현 의사입니다. 저는 올해 60을 넘겼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환자분들을 가까이에서 만나지만 예전에는 대학병원에서 15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무릎 관절염 환자들을 하루에도 수십 명씩 진료했고 인공관절 수술도 수천 건 이상 집도했습니다. 그만큼 무릎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다뤄온 주제이고 또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있습니다. 원장님, 걸을 때마다 무릎이 쑤십니다. 밤에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을 설칩니다. 계단만 오르내려도 통증이 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루에도 수없이 듣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관절인데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 역시 의사로 일하다 보니 오랜 시간 서 있고 움직이고 수술방에 서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 무릎도 남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동시에 제 자신의 건강도 늘 되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 약을 먹거나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생활 속 작은 습관과 간단한 요법만으로도 통증이 훨씬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손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소금에 이것을 섞어 바르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권해드렸고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많았던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무릎 때문에 걷기가 힘들었던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다 하고 말씀해 주실 만큼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릎 통증의 원인부터 소금을 활용한 생활 속 관리법까지 차근차근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무릎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어떤지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릎이 아픈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저마다 아픈 이유와 양상이 다릅니다. 첫 번째 원인은 관절염입니다. 나이가 들면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되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생기게 되죠. 심하면 뼈끼리 마찰하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염증입니다. 무릎 관절에는 관절액이라는 윤활유가 있습니다. 이 관절액이 탁해지고 염증이 생기면 관절이 붓고 열이 나면서 아픕니다. 특히 밤에 더 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나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근육과 인대의 약화입니다. 무릎은 단순히 뼈와 연골만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주변 근육과 인대가 함께 잡아줘야 안정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고 인대가 약해지면서 무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결과 무릎에 부담이 몰리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네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특히 추운 계절이 되면 무릎 주변 혈관이 수축해서 피가 잘 돌지 않습니다.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관절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뻣뻣하고 통증이 쉽게 생깁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생활 습관입니다. 평생 무릎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분들, 예를 들어 농사일, 상하차, 미용사, 요리사 같은 직업은 서 있거나 무릎을 굽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무릎이 빨리 닳습니다. 이처럼 무릎 통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통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생활 속에서 무릎을 지키는 습관과 함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금이 왜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의 해독작용입니다. 소금에는 오래전부터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균 증식을 막는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부위를 소금물로 소독하기도 했습니다. 무릎에 소금을 활용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부종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 개선 효과입니다. 소금을 적당히 사용하면 피부 표면의 모세혈관을 자극해서 혈액이 더 잘 돌도록 도와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무릎 관절에도 영양분과 산소가 잘 공급됩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통증도 줄어들고
관절 회복이 빨라집니다. 세 번째는 근육 이완 효과입니다. 소금을 따뜻하게 활용하면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긴장을 완화합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뭉쳐 있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 소금 찜질이나 소금 마사지가 이를 완화해 줍니다. 네 번째는 노폐물 배출 효과입니다. 소금은 삼투압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피부와 조직에 쌓인 노폐물이나 부종의 수분을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이 붓고 뻣뻣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소금을 데워 주머니에 담아 찜질을 하곤 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이 방법이 혈액순환과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소금에 이것을 더했을 때 효과가 배가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금과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본 경우 중 하나가 소금과 생강을 함께 쓴 경우였습니다. 왜 효과가 강력할까요? 먼저 소금입니다. 좀 전에 소금이 왜 효과 있는지는 말씀드렸죠? 게다가 소금은 열을 오래 머금는 성질이 있어서 한 번 데우면 관절을 오랫동안 따뜻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생강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무릎 관절 속 깊은 염증까지 완화시켜줍니다. 결국 소금의 보온 효과와 생강의 순환 효과가 합쳐지면서 단순한 찜질을 넘어 관절 치료 효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할아버지셨는데 무릎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치셨어요. 진통제를 드셔도 잠깐뿐이고 새벽마다 무릎이 욱신거려 두세 번은 꼭 깨곤 하셨습니다. 그분께 소금과 생강을 이용한 찜질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다시 오셔서 통증이 줄어서 정말 오랜만에 푹 주무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걸 보약보다 강력한 생활 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먹는 약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간과 신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찜질 요법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꾸준히 하면 누구나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릎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시나요? 소금과 생강만 있으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서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앞에서 소금과 생강 조합이 무릎 통증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의 활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소금과 함께 쓰면 좋은 다른 재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 술, 그리고 참기름. 이 세 가지와 소금이 만나면 무릎 통증 완화에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첫 번째, 소금과 식초입니다. 식초는 예로부터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식초에는 초산이 들어있는데 이 초산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주변의 뻣뻣함을 풀어줍니다. 특히 무릎이 부었을 때, 열감이 느껴질 때 소금과 식초를 함께 쓰면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금을 따뜻하게 덮인 뒤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려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수건에 감싸서 무릎에 대면 따뜻함과 시원함이 동시에 전해지면서 염증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여성 환자분은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무릎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붓곤 하셨습니다. 진통제를 드셨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죠. 그분께 소금과 식초 찜질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시더니 진통제보다 더 좋은 같은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의 보온 효과와 식초의 염증 완화 효과가 만나 통증과 붓기를 동시에 잡은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과 술입니다. 술, 특히 소주 같은 알코올은 피부에 닿았을 때 혈류를 확장시키고 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과 함께 쓰면 통증 완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소금을 달궈서 주머니에 담고 술을 거즈나 수건에 묻혀서 그 위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따뜻함과 함께 혈류가 확 확장되면서 관절 안쪽까지 열이 전달됩니다. 예전에 제가 치료했던 한 어르신은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무릎이 욱신거린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 심해졌죠. 그분께 소금과 술 찜질을 알려드렸더니 비 오는 날에도 훨씬 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술이 혈류를 확장시켜 소금의 따뜻한 기운을 더 깊숙이 전달해준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과 참기름입니다.
여러분, 참기름 하면 요리에 쓰는 재료라고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참기름에는 리놀렌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와 관절을 보습하고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금은 뜨겁게 열을 주지만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참기름을 바르고 그 위에 소금 찜질을 하면 보습과 보온 효과가 함께 이어집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건조하고 움직일 때 뻑뻑한 느낌이 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70대 여성 환자분은 무릎이 자꾸 갈라지고 뻑뻑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기름을 얇게 바른 뒤 소금 찜질을 하도록 알려드렸습니다. 몇 주 뒤에 다시 뵈었을 때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보습과 열이 동시에 작용해서 관절이 마치 기름칠된 듯 움직임이 한결 가벼워졌던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릎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이 네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조합을 알려드렸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질문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찜질팩을 직접 만드는 법, 사용할 때의 시간과 횟수, 그리고 얼마나 지속해야 효과가 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찜질팩 만드는 법과 비율입니다. 기본은 소금을 덮이는 겁니다. 굵은 소금, 즉 천일염이 가장 좋습니다. 곱게 간 소금보다는 알갱이가 살아있는 소금이 열을 오래 머금고 찜질 효과가 오래 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프라이팬에 소금을 올리고 중불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볶아줍니다. 이때 연기가 날 정도로 과하게 볶지 말고 손을 가까이 댔을 때 따뜻하다, 뜨겁다 싶을 정도까지만 데우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소금을 면 주머니나 수건에 담습니다. 깨끗한 양말도 좋아요. 비닐은 열을 가두기 때문에 피하시고 통기성이 있는 천주머니를 꼭 사용하세요. 만약 생강이나 식초 같은 재료를 함께 쓰고 싶다면 소금 100g 기준으로 생강은 작은 숟가락 하나 분량, 식초는 티스푼 두세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소량만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찜질 시간과 하루 중 언제 하면 좋은지입니다. 무릎 찜질은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는 밤새 굳었던 관절을 풀어주고 저녁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 찜질할 때는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열감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뜨겁다고 느껴지면 수건을 한 겹 더 덮거나 찜질팩을 잠깐 식혔다가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셋째, 몇 주 이상 해야 효과가 있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이틀 해보고 왜 효과가 없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무릎 통증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수년간 쌓인 생활 습관과 관절의 손상 때문에 생긴 거죠. 따라서 찜질도 꾸준해야 합니다. 대부분 2주 정도 꾸준히 하면 무릎이 좀 부드러워졌다는 체감을 하십니다. 4주 이상 지속하면 밤에 쑤시는 통증이나 계단 오를 때 욱신거림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배웠던 환자분들 중 꾸준히 3개월 이상 하신 분들은 약을 줄이거나 병원에서 맞던 주사 간격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 찜질은 굵은 소금을 볶아서 천주머니에 담는다. 생강, 식초 등은 소량만 곁들인다. 둘째,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15, 20분씩 한다. 셋째,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4주 이상 지속해야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금 찜질입니다. 약이나 주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을 내가 관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찜질은 분명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오히려 불편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피부가 약한 분들의 경우입니다. 찜질팩을 너무 뜨겁게 해서 바로 피부에 대면 화상처럼 따갑거나 빨갛게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얇은 피부를 가지신 어르신들이나 평소 피부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얇은 수건을 한 겹 덮고 사용하시면 안전합니다.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약 5분 이상 했는데 가렵거나 붉은 자국이 생긴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하루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상처난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릎이나 다리에 상처가 있거나
벌레에 물려서 피부가 헐어있는 경우 그 위에 뜨거운 소금 찜질을 하면 통증이 심해지고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소금 자체가 염분이 강하기 때문에 상처에 닿으면 쓰라림이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부가 온전한 부위에만 사용하시고 상처가 있을 때는 회복된 뒤에 시작하세요. 셋째,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금을 외부 찜질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 안으로 흡수되는 양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분들은 장기간 고용량으로 소금을 쓰다 보면 피부를 통해 미세하게 흡수되거나 습관적으로 몸에 소금 성분이 과도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나 신장이 약한 분들은 염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능한 소금 사용량을 줄이고 짧게 간헐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번을 꼭 채우는 대신 증상이 심할 때 하루 1번만 하거나 일주일에 3, 4회 정도만 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열감이 너무 강할 때의 대처입니다. 찜질팩을 사용할 때 처음에는 따뜻하고 편안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뜨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지 말고 즉시 수건을 한 겹 더 덮거나 찜질팩을 1, 2분 정도 식힌 뒤에 다시 사용하세요. 참아야 효과가 있겠지 하고 무리하면 피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부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수건을 덮고 사용한다. 둘째, 상처난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고혈압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뜨겁게 느껴질 때는 참지 말고 식힌 뒤에 다시 사용한다. 이 4가지만 지켜도 소금 찜질을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 건강은 단순히 찜질만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생활 습관 전반이 함께 맞춰져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째, 운동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 연골은 자연스럽게 얇아집니다. 이때 무릎을 무리하게 쓰면 손상이 가속화되죠. 따라서 가볍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저충격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수영은 물이 몸을 지탱해주기 때문에 무릎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전신 근육을 고르게 쓸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 소금 생강 찜질을 해주시면 관절의 뻣뻣함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운동 효과가 더 커집니다. 둘째, 수면 습관입니다. 밤마다 관절이 욱신거려서 잠을 설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 전 30분 전에 따뜻한 소금 찜질을 무릎에 해주면 좋습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잠자리는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푹 꺼지지도 않는 적당한 매트리스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고 자면 관절 압박이 덜해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식습관입니다. 뼈와 연골 건강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기본이고 여기에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가 더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나 멸치, 시금치 같은 칼슘 식품을 챙기고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 3번 드시면 좋습니다. 챙겨 드시기 어렵다면 영양제로 대신 챙겨 드셔도 좋습니다. 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 채소는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무릎이 불편할 때 소금 생강 찜질을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세 김모 어르신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10분만 걸어도 무릎이 붓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어도 큰 차도가 없었는데 소금 생강 찜질을 하루 2번 꾸준히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가볍게 걷기 전,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하셨죠. 1달 정도 지나니 붓기가 확실히 줄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게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완전히 통증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10분 걷고 쉬었는데 이제는 30분은 거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처럼 소금 찜질은 혼자만의 치료법이 아니라 운동, 수면, 식습관과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는 소금과 생강의 특별한 활용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소금과 생강을 함께 사용하면 따뜻한 열 효과와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더해져서 무릎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소금과 식초, 소금과 술, 소금과 참기름 같은 다른 조합도 일상 속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원리와 사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과 체질에 따라 응용이 가능하니 편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방법이 기적처럼 단번에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꾸준히 그리고 올바르게 실천했을 때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께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이런 작은 방법들을 더해보세요. 라고 늘 강조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따라 해보시고 효과를 보셨다면 댓글로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실생활에 꼭 맞는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하루빨리 가볍고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